네. 첫 번째 사건은 최근 죽음의 가습기 살균제로 논란을 빚고 있는 옥 씨에 대한 수사 상황입니다. 지금 옥 씨에 대한 수사가 지금 속도를 더하고 있는데 일단 조금 진행 상황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좀 안타까운 게요. 이게 2011년 4월 달에 사망자가 난 건데 5년 만에 이게 본격적으로 수사를 그렇죠. 했거든요. 예. 그리고 나서 2월에 압수수색한 이후에 지금 이제 본격적으로 옥시 관계자를 지금 소환하고 있는데 네. 이 가습기 살균제 제조 판매를 담당했던 사람 그리고 이 피해자가 나서부터 이 회사에서 피해자하고 이 합의를 주도했던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네. 그 김상무를 불러가지고 이 당시에 합의를 주도했던 사람이 누구냐. 예. 네. 그리고 회사에서 이 가습기 살균제 제조 판매에 관여했던 사람이 누구냐. 네. 이렇게 해가지고 조사를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이제 피의자로 특정을 하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네. 네. 검찰이 이 가습기 살균제가 인체에 유해하다는 부분에 대해서 그 인과관계가 명확하다 이렇게 지금 결론을 내렸는데 근거가 어디에 있을까요? 이게 지금 가장 게 이제 검찰에서 하는 얘기에 흘러나온 얘기 들어오면은 네. 우리나라의 그 질병 최고 권위자들이 살균제가 그 임산부와 영유아 140명에게 사망하게 된 직접적인 원인이다. 네. 네. 이렇게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폐손상의 원인을 준 거다라고 네. 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옥시 측에서 이거는 뭐 유해하지 않다고 자기들끼리 방어적으로 하는 데가 서울대학교하고 호서대학교 네. 이쪽에 이제 감정 결과를 갖고서 이제 얘기한 거고 지금 검찰이 얘기하는 것은 아마도 그 환경부에서 한 그 한국환경산업기술연구원 거기 보고서에 의해서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자, 그런데 인체에 그 해를 준 것이 인과관계가 명확해진다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지금 현재는 과실치사상 혐의가 적용이 되는데 살인죄까지도 적용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문제는 뭐냐 하면은 이 가습기 살균제 원료 물질이 이 유해 물질로 분류되고 먹거나 흡입하지 않도록 경고한 내용 문구가 있었다는 보고서가 있다는 겁니다. 네, 예. 그러면 이거를 알고서도 과연 제조하고 유통을 했느냐 예. 여기에 따라서 뭐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 관계자가 될 수도 있고 예. 또는 이걸 몰랐다고 하면은 죽을 줄 몰랐다라고 하면은 과실치상도 될 수가 있고 예. 하기 네. 때문에 아직까지는 좀 누구를 처벌해야 되느냐. 그다음에 제조 유통 과정에서 이것이 사람에게 유해할 수 있다. 흡입하면은 사람이 죽을 수도 있다라는 거를 알았느냐. 알고서도 판매한 사람이 누구냐, 지시한 사람이 누구냐. 이거에 따라서 그 처벌 수위하고 법규가 적용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뭐냐면요. 압수수색이 들어가니까 회사에서 압수수색을 예견을 해가지고 네. 이 임직원 사이에 그 이메일을 폐기를 했고 또 여러 가지 이 자료를 갖다가 폐기했다는 겁니다. 문제는 이 가습기 살균제 언제부터 어떠한 경위로 제조되고 판매했는지 유통이 됐는지 이러한 자료가 회사 측에서 다 삭제했다면은 제가 볼 때는 증거인멸 죄도 성립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증거인멸 가운데 하나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가습기 살균제 원료 가운데 하나인 PHMG라는 게 그렇습니다. SK케미칼에서 공급을 했는데 공급을 하면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마시거나 먹거나 흡입하지 말라고 하는 그 경고도 같이 보냈다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그거에 대한 자료를 없앴다는 거죠, 지금. 그렇습니다. 만약에 이게 검찰에 들어갔으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걸 알고서도 이 경고 문구가 있었다면 당연히 이 제품을 판매할 때 그 문구를 넣었어야 됩니다. 그렇죠. 네. 예, 그리고 아예 판매에서는 그런 안 되죠. 상태에서는 그 이제 제조가 그렇죠.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저는 여기가 문제하면 이거 관리하고 감독해야 할 책임이 누가 있을까요? 지금도 보건복지부의 질병관리본부냐 또는 환경부냐 서로 다투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일각에서는 이 정부의 어떤 관리 감독 책임이 너무 허술한 거 아니냐. 이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목소리로 나오고 있습니다. 국내 검찰 수사와는 별개로 지금 피해자들이 옥시의 모회사죠. 영국 그 레킷뱅키죠. 본사를 상대로 지금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는데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그 승소 가능성이 좀 있습니까? 지금 이게 가장 문제인데요. 영국 본사 얘기는 뭐냐면은 우리들은 이 가습기 살균제의 제조나 판매에 관여한 적이 없다. 네. 한국 법이 독자적으로 했기 때문에 우리는 관여한 적이 없다. 이렇게 하는데 또 여기에 전 고위 임원은 뭐라고 하냐면은 이거 제조 판매 과정에는
국내 의사결정 과정에 영국 법인에서 다 알아서 했다 이런 예. 얘기를 하거든요. 예. 네. 그래서 영국 법인을 상대로 해가지고 소송을 하려면은 이 영국 법인이 관여했다는 것을 입증을 해야 됩니다. 네. 검찰 수사도 이 부분이 입증이 돼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아까 그 민사소송 얘기가 나왔는데 네. 지금 이제 이 옥시 측에서 이 민사소송, 그러니까 피해자를 대리하는 변호사들이 옥시 측을 상대로 해가지고 그 뭐 위자료라든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네. 제기했습니다. 네. 근데 옥시 측이 지금 합의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합의를 보는 대상이 어떤 대상이냐면은 정부 조사 결과 발표가 나온 1등급, 2등급 피해자들에 한해서만 하거든요. 네. 그리고 예를 들면은 그 사람들이 난 1억을 청구했는데 합의하자고 하면은 반으로 뚝 자른다는 겁니다. 예. 예. 그러니까 이 지금 합의 과정도 왜 합의하려고 하겠습니까? 이 합의를 해야만이 나중에 형사 소송에서 형사 사건에서 정상 참작도 될 수가 있고 네. 이 피해자를 갖다가 무마하려는 이런 게 아닌가. 저는 이런 식의 어떤 그 태도는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겉으로는 이 제품의 유해성을 몰랐다고 부인을 하면서도 한쪽으로는 피해자들을 그 회유하려고 하는 그런 정황도 나타났고요. 소송을 취하해가지고 예. 하려고 한다 이거죠. 그리고 액수도 결국 뭐겠습니까? 피해자들이 이 옥시라는 기업을 상대로 한다 보면은 소송을 불복하고 대법원까지 가다 보면은 이 소송이 길고 비용도 많이 그렇죠. 힘들거든요. 예. 네. 그러니까 그 점을 이제 노린 거죠. 예. 자, 추가적으로 피해자들에 대한 후속 대책도 좀 마련이 돼야 될 것 같은데 어떤 것들이 필요하다고 보시나요? 저는 검찰에서 수사를 좀 더 철저히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너무 늦었습니다. 예. 네. 이거는 5년 후에 수사라는 것은 증거인멸 벌써 대비를 한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네. 철저히 조사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예.